안녕하세요. 질문이 와서 한번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부팀장님. 진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27살 취준생입니다. 저는 서울 중위권대학 환경공학부를 졸업했고, 졸업 후 1년간 중소기업에서 정책 용역 일을 하다가 작년에 퇴사했어요. 퇴사할 때는 전공을 살려 좋은 기업에 들어가겠다고 나는 마음으로 나왔는데 IT로 진로를 바꿔 취업을 해야 하나 고민하게 되면서 부모님과 몇 달째 갈등이 있습니다. 뒷누마 청강도 듣고 전화 인터뷰도 하겠다고 문자 남겼었는데 부모님이 심하게 반대하셔서 취소했었네요. 일단은 자기가 자기 분야에서 잘할 수 있으면 그 분야에서 하는 게 가장 좋죠. 아무래도 공부를 그쪽으로 했으니까. 근데 왜 하기 싫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긴 한데 이 사연이 있었겠죠. 막상 생각하던 회사 생활은 달랐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늘 말하지만 개발업계만 힘든 게 아니고 모든 업계가 다 힘들고 나름 이유가 다 있어요. 되게 싫어지는 이유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팀누바 수강에 관한 게 아니라 IT 진로로 바꾸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해외 취업을 목표로 IT 진로를 바꾸는 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네가 한국에서 제대로 취업해서 경력을 쌓다 보면 길이 생긴다며, 아니면 경력을 쌓고 돈을 모아서 대학원을 해외로 가면서 해외 나갈 방법을 찾으라고 반대하십니다. 저는 제 전공으로 경력을 쌓아서 해외 대학원 졸업 후 취업기를 찾는 것보다 조금 더 길이 넓은 IT로 진로를 틀어서 그만큼 열심히 노력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바꿔보고자 합니다. 물론 제 전공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또 길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먹고 사는 걱정 때문에 이쪽으로 온다는 거는 별로 좋은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더 길이 넓으면은 꼭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게 팀노바에 오는 친구들 되게 많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냥 원래 전공으로 돌아가겠다는 친구들도 꽤 있었어요. 코딩이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대부분 안 되는 애들 특징이 처음에 오는 그 자극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고통이라는 게 여러 개가 있잖아요. 운동하면서 생기는 고통이랑 여러 가지 이제 분야마다 고통이 좀 다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자기가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그 고통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야든 고통이 있다 생각해요. 저는 꼰대 회사 가면은 그 지나가는 사람들에 굉장히 예민해지잖아요. 막 나보다 높은 직급이나 이런 거. 아침에 와서 9시 출근이면 8시 반에 와서 막 신문 하나 이제 갖다 드리고, 부장님 자리에 딱 갖다 주고, 그리고 커피를 딱 타드리고, 이 지랄을 해야 되는 그런 고통이 나는 괜찮다 하면은 거기 다 갈 수 있는 거지. 근데 개발자 쪽은 다른 분야보다 좀 많이 냉정해요. 되게 냉정해요. 아무튼 계속 읽어볼게요. 길어요, 이 글이. 다 읽어봤는데 여러분을 같이 소개시켜주러 같이 읽는 거예요. 또 삼촌이 S사 현직에 20여년간 근무 중이신데 코딩은 수명이 짧다고 35까지 일하고 퇴사 후 자기 사업을 차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혹시 창업이 목표냐고 물어보시기도 했고요. 그거는 삼성 자체에서 S사가 삼성이라고 제가 한번 찍어볼게요. 그건 삼성에서 있는 애들이 많이 그런 거예요. 왜냐, 삼성이 원래 그런 걸로 유명해요. 이게 삼성이 아니고 그냥 대기업이라고 생각하셔도 무관한데, 그냥 삼성 자체가 원래 중간 쪽이, 그러니까 이렇게 잘 버티기가 힘드니까 간부도 적고, 근데 신입이 많고 간부가 많은 걸로 유명해요. 그 중간 지점에 있는 과장급이라든지 대리급 이상이 의외로 많이 없어요. 그만큼 이제 삼성의 기업 문화가 나름대로 유추가 되시겠죠. 이렇게 대놓고 욕하면 욕이 되니까. 근데 욕을 하려는 건 아니지만 기업 문화가 중간이 버티기 되게 힘든 문화래요. 그래서 중간은 다 이직을 한다든지 창업을 하고 하는데, 그거 지금 보시고서 지금 막 때려 맞추는 건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이게 한 회사에 있으면 그 회사 문화가 전체처럼 보인다니까. 근데 40, 50대 돼서 개발하시는 분들 저는 꽤 많이 봤고요. 보통 그분들의 삶은 극과 극이에요. 그냥 존나 잘하거나 존나 비참하거나 둘 중 하나고, 개발자가 아니면 관리직으로 많이 빠지는 경향이 있죠. 경력이 많으니까. 근데 그 경력 많은 사람도 진짜 케바케. 어떤 사람은 존나 멋있는데 어떤 사람은 뭐야 저 새끼 막 이런 느낌이 있어요. 약간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애들한테 저같이 이렇게 드센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일하면은 그냥 좀 믿고 맡기는 편? 그럼 그 사람 필요한 이유가 없잖아요. 뭔가 매니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측면도 되게 스킬도 부족하고 트렌드도 부족해서 뭐 알려주고 막 이러다가 막 짜증났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케바케인데 거의 IT 업계 겉도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틀린 말도 아니죠. 35살은 개오바고 한 40대 정도 되겠지. 40대 막 초중반 정도가 되겠는데, 저 창업을 다 하면 우리나라 그 창업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근데 대기업 애들이 그 팀 꾸려가지고 창업하는 거는 꽤 많이 봤어요. 근데 그게 뭐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그런 사례를 많이 보고 저렇게 얘기하시는데 개발자로서 어이가 없네요. 네, 아무튼 그 별로 저건 틀린 얘기고요. 저런 경우도 있다 라는 거지, 보통은 코딩 뭘 한다고 막 이런 느낌 좀 있어요. 그리고 같은 개발자래도 다 얘기 다릅니다. 왜냐, 자기 삶이 되게 불쌍하게만 산 사람들은 개발자 완전 욕해요. 완전 욕하고 되게 짜증나요. 같은 개발자로서 그런 얘기 들으면. 그리고 지 인생이 그런 건데 마치 모두가 그런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건 객관적인 정보인데, 객관적으로 그 연차가 높은, 그러니까 15년차 이상,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남초 현상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많은 분야인데, 특히나 개발자는, 그럼 보통 경력자들이 몇 명이 있냐라고 보면 15년차 이상이, 10년차 이상이 은근히 많은데, 보통 20대 후반 정도에 취직을 한다고 치면 한 15년차 되면 40대 중반 돼요. 그러니까 그런 개발자들도 꽤 많아요. 그리고 이제 개발자 포지션보다는 좀 관리 포지션으로 가서 그렇지, 그래도 은근히 있어요. 근데 업계가 좀 냉정한데, 업계에서 노답이면 어차피 뭐 알아서 자기가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자기가 여기서 못 버티겠다 싶어가지고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 말이 어떻게 보면 맞고 어떻게 보면 틀려요. 한편으로는 그런 거죠. 냉정하다는 거. 그러니까 실력 없으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경력, 아무튼 일단 계속 읽어보고 얘기합시다. 컴공 전공으로 근무 중인 친구에게도 물어봤는데, 해외 취업 원한다면 웹개발이 좋을 거고, 그거는 그 사람이 웹개발을 잘하나 보지. 그쪽은 비전공자가 진입하기 나쁘지 않다고 추천해 주는데, 네가 원하는 정확한 길을 모른다면 차근히 배워보며 정하는 건 어떻겠냐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안 그래요. 웹개발자가 전세계에서 70% 정도 점유율이 나오는 통계를 봤는데, 그 정도로 웹 수요 자체가 많아서 그렇지, 그냥 본인이 잘하면 글쎄요, 막 딱히 이렇게 다 할만해요. 해외는 비자가 문제지. 우리는 막 그래요. 실리콘밸리에 있는 개발자들에 대한 판타지도 너무 강하고, 막 해외 개발자는 막 존나 잘할 것 같은데, 존나 잘한 천재가 거기에 더 있을 뿐이지, 실제로 거기도 쩌리들 존나 많거든요. 왜냐면 뭐 보면 알 수 있냐면 스택 오버플로우 같은데 막 뭐 해결책이라고 뭐 올리는 거 보면 그지 같은 것도 되게 많아요. 해외 자료라고 다 맞는 것도 아니고 막 그지 같은 거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항상 이렇게 자료 같은 거 검색할 때도 이 새끼는 잘 모르는데 올렸네 막 이런 경우도 꽤 있어요. 되게 짜증날 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팀원들이나, 그리고 저 팀원들이랑 실험 같은 것도 많이 하는데, 실험 결과 이런 거 비교해 봤을 때도 팀원들이 훨씬 더 고퀄리티로 실험을 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이 친구들은 현업 대비 경험이 없는데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해외도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못하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환상을 갖고 있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부모님은 특히 외국인이 IT 분야에서 해외 취업하는 건 알바 같은 단순 노동이고 전문직이 아니라며 너가 고생하는 게 싫어서 그런 거라고 반대하십니다. 고생 어떻게 안 해? 어떤 분야가 더 고생인데, 지금 딱 보면 환경 분야에 가서, 환경 분야 맞아요? 정책 용역 쪽에서도 고생해가지고 나온 거 아니에요? 별로 재미없어서? 경력이 쌓인다고 연봉이 올라가는 건 아니라고 하시면서요. 맞아요. 그거는 맞아요. 이 IT 업계는 좀 냉정해서 경력이랑 상관없어요. 그냥 경력보다는 그냥 실력이라니까. 그러니까 김연아 피겨스케이팅 같은 거예요. 약간 그냥 걔가 제일 잘하면 경력이 1년이든 나이가 17살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금메달 따면 짱 막 이런 거. 근데 그렇게 막 스포츠처럼 냉정하진 않고, 보편적으로 괜찮은 개발자들이 많지가 않고, 편차 내기가 되게 쉬운 분야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잘한다 라는 게 생각보다 이렇게 잘 보여요. 기술력이 워낙에 이게 깊이가 차이가 나면 바로 보이는 분야라
확실히 수준 차이가 많이 보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노력한 사람들, 그리고 공부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센스 좋고, 센스는 약간 타고나거나 아니면 경험을 통해서 지가 뭐 배워야 되는데, 그런 게 있는 사람들이면 훨씬 먹고 살기도 편하고 기회도 많은 분야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 보통 제가 이런 얘기 하고 교육시켜보면 그래서 좋다고 팀노바 오는 친구들 되게 많은데, 막상 특히나 막 기초 막 진짜 포문 몇 개 안 해보고 그때 나랑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난 재능이 없어 이러면서 나가는 애들 있어요. 줄넘기 하려고 하는데 줄넘기 몇 번 뛰어서 힘들다고, 다리 아프다고 나가는 건 똑같은 거야. 재능이 없는 건 아니죠. 그거는 재능보다는 약간 그냥 본인이 이런 자극이 싫어서 나가는 거죠. 아무튼 부모님은 특히 외국인이 힘들고, 부모님이 그렇게 외국 나가서 살고 싶으면 그냥 지금 당장 워홀로 나가서 적응하면서 공부 다시 하라고 하십니다. 코딩이니 배우니 뭐니 머리 굴리지 말라고요. 저 팀노바에 오겠다고 하신 분 중에 지금 아일랜드에 워킹홀리데이 가신 분 계시거든요. 그분은 영국이랑 아무튼 아일랜드가 구글 유럽 본사들이, IT 쪽 본사들이, 유럽 본사들이 아일랜드에 되게 많아요. 아일랜드가 영국 왼쪽에 그런 데인데, 문제는 그만큼 그 나라에서 IT가 엄청 발전해서 거기에 있으면 정말 이제 앞으로는 IT를 안 배우면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그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팀노바 오겠다고. 그 전부터 관심이 있었는데 워킹홀리데이 가보니까 더 확신이 들어서 더 오고 싶다, 제대로 배워서 오고 싶다 하면서 팀노바 오고 싶다고 그랬었거든요. 아마 영상 찾으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저도 이제 해외 자주 나가고 이제 여행 자주 다니니까 혼자 가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다 보면 진짜 많이 IT화 되고 있어요. 테스코 같은데 뭐 무인 그냥 셀프 계산대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고, 뭐 이제 옷만 집어넣으면 센서로 그냥 다 인식해가지고 그냥 계산 막 되고, 회전초밥 먹으면 회전초밥 거기에 이제 인식기로 사진만 찍으면은 돈 계산 딱 되고 이거 다 IT 인식 기술 때문이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AR 기술이죠. AR 기술, 막 VR 기술, 아니면 센서 기술, 이게 다 융합이 되면서 앞으로 재밌어질 거예요. 그래서 워홀 가서 한번 경험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 그래도 이제 생각 많이 해주시니까 그렇게 하는 말이 막 엄청나게 틀리진 않지만, 잘 모르는데 그런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경력이 올라간다고 연봉이 올라가는 건 아닌 건 맞아. 그냥 본인이 잘하면 올라가는 거야. 코딩 배우니 뭐니 머리 굴리지 말라고요. 근데 약간 부모님이 약간 뼈 때린 게, 제가 봤을 때 본인 코딩 막 이렇게 제대로 해보진 않으셨죠. 사연자분이 코딩을 어느 정도 레벨까지는 해보고 이런 결정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계속 읽어볼게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요? 본인이 이제 질문이 명확히 해서 저한테 해야죠. 저한테 뭐 이걸 맞춰서 뭐 조언을 해달라고요? 근데 좀 준비가 안 됐으면 저한테 웬만하면 질문하지 마세요. 왜냐면 제가 이것도 진짜 하루 이틀이지, 이게 정말 준비가 안 된 질문을 너무 많이 받거나 너무 자기중심적인 질문을 좀 받으면서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는 참 고맙지만, 한편으로는 저한테는 일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어떤 조언을 제가 어떻게 하라고요? 뭐가 힘든데. 근데 제가 조언해주면 뭐가 달라지나요? 아무튼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진로를 바꾼다면 일본 취업 연계 과정을 듣게 될 것 같습니다. 제 선에서 비용이 감당 가능해서요. 그리고 당장 한국을 떠나서 일해볼 수도 있기도 하고요. 워홀 알바가 아닌 타국에서 일하는 게 어떤지 느껴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행히 아는 분이 이 과정으로 취업해서 어떻게 공부했는지, 어느 정도로 공부해야 일본의 좋은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언을 들었습니다. 아마 이 과정을 듣게 된다면 개발 능력을 더 쌓고 나라별 유망 분야 살펴보거나 앞으로의 커리어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취업 이후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그렇게 그 과정으로 취업하시고 다시 팀노바 오겠다는 분 두세 분인가 계셨는데, 그렇게 막 일본 IT 시장이 이렇게 막 녹록진 않을 거예요. 만만치 않을 겁니다. 다행히 개발기초 무료 강의, 지금 일본이 지금 얘네가 인구 고령화가 되게 심해요. 그래서 지금
그 일본 경제 자체는 호황인데 문제는 그 일할 사람이 없어서 외국인을 엄청나게 우대해서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정책이 엄청나게 바뀌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일본 갔다 왔는데 거기서 막 대놓고 이제 외국인과 관련된 이런 정책들을 막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놀랬었어요. 그거 보면서. 그러니까 그리고 도쿄 시내 가면은 생각보다 외국인 노동자들 진짜 많아요. 막 이렇게 뭐 아직 막 이렇게 시골 쪽, 뭐 후쿠오카나 막 이런 쪽은 그렇게 잘 모르겠는데 도쿄는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근데 일반 식당에도 되게 많고 막 인도 분 같은 분들 있잖아요. 피부가 조금 동남아 분 같은 분들 그런 분들 되게 많고 보면서 좀 되게 놀랐어요. 아 진짜 많구나. 도쿄 시내에는 이런 분들 진짜 많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정도로 젊은 사람이 부족해서 그래요. 출산율이 낮아가지고 잃어버린 20년 해가지고 막 30년 해가지고 옛날에 경기 호황 누리다가 경기가 막 똥망되고서 부동산 폭락되면서 그 다음부터 막 엄청나게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출산율이 되게 낮아지면서 인구 고령화가 심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기업이 이제 인력을 못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 쪽 인력이 막 적극적으로 손을 뻗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취업은 쉬워 보이긴 하는데 문제는 그거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안 좋은 기업도 되게 많다고. 보통 이제 진짜 좋은 기업은 일본인들이 다 가고 막 좀 안 좋은 기업 중에서 골라야 된다 막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냥 이거는 뇌피셜이에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언론 같은 데서 일본. 아무튼 잘 회사 골라 가셨으면 좋겠고 다행히 개발기초 무료 강의를 온라인으로 수강해보니 적성이나 흥미와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인터넷 떠도는 정보 그만 보고 제대로 부모님이 왜 이렇게 초를 치죠? 고 하십니다. 제 이야기가 그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다시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무료 온라인 강의 얼마나 보셨어요? 제대로 보고 짜봐야죠. 그냥 수강해보고 끝나는 거 안 돼요. 그러니까 수강 다 해보고 거기서 말하는 최소 한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봐야죠. 그냥 몇 개 보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부모님 말씀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으시네요. 해외 취업을 목표로 갑자기 진로를 바꾸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일단은 개발을 해봐야 된다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걸 내가 하면서 재밌나? 아니면 내가 그래도 이런 식의, 재밌다 보다는 사실 난 직업의 영역에서는 재밌어서 고르는 게 아니고, 일한 고통을 내가 견딜 수 있나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든 고통이 따라요. 그리고 그 고통에, 예를 들면 내가 헬스 트레이너다. 그러면은, 사람을 상대하는 일, 그 다음에 그 운동을 꾸준히 해서 그 회원들 앞에도 내가 나도 몸이 좋으니 너도 이렇게 될래? 이렇게 약간 설득할 만한 어떤 이렇게 비주얼적인 면들 뭐 그런 것들 관리 다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홍보도 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 이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내가 견딜 수 있는 스트레스인가 보시고 뭐 개발하다 보면 뭐 외부에 처음 본 사람 만날 일은 거의 없지만 내부에서 굉장히 다른 엔지니어들과 소통해야 되고 코드로 그걸 표현해야 되고 기술을 선택해야 되고 버그가 나면 어디서 버그 나는지 머리 쥐어 뜯어야 되고 그러면서 일반인인 뭐 사장님이나 아니면은 그런 간부들이랑 얘기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뭐 코드 리뷰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공부는 계속 해야 되고 트렌드는 계속 봐야 되고 이런 자극에 본인이 자신이 있다면 계속 앉아서 일하는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심혈관 질환의 50% 이상 사망 위험이 높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앉아서만 일하면. 그래서 막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뭐 스탠드 체어 막 이렇게 막 바뀌는 체어 있거든요. 높이. 제 지금 책상도 그런데 뭐 그런 서서 일하는 뭐 그런 체어도 나올 정도로 아무튼 이런 어떤 스트레스나 이런 여러가지 우려점에 그런 자극이 있더라도 내가 그래도 직업으로 여기서 이런 스트레스라면 내가 버틸 수 있겠다 뭐 그렇다면은 오케이인데 문제는 지금 제 생각에는 좀 개발을 좀 심도 있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무료 온라인 강의도 상관없으니까 뭐든 제대로 들어보시고 좀 시간을 좀 가지시고 좀 들은 다음에 좀 안 되는 좀 힘든 경험들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강의 수강하면서 그런 거를 보면서 내가 이것보다 더 보통 여러분들 기초에서 고민하는 수준보다 물론 기초 때 스트레스가 극심한 건 아는데 그 수준보다 나중에 더 복잡해지거든요. 생각해야 될 게 많아지고 그런 게 본인이 이제 버틸 수 있으면 저는 그때 한번 이 해외 취업 노려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국내 시장에서 먼저 해보고 해외 취업을 보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해요.
사실 아직 27이면 나이 많지도 않아서 뭐 여기서 열심히 준비해서 1, 2년 정도 한번 해보고 한 29쯤에 일본으로 가는 건 어떠세요? 일본 같은 경우는 가깝고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데 꼭 일본으로 가야 될 이유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본 한국에서 2, 3년 경력이 있으면 일본에서 더 좋아할 거예요. 경력 없는 애들 일본이 뽑는 건 지들이 크리티컬해서 그런 거고, 근데 아무래도 신입을 일본에서 시작하는 것보다는 한국에서 하는 게 더 좋아요. 지금 일본 연계하는 이유가 아까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뭔가 한국인들이 막 뛰어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일손이 없어요. 그래서 도쿄 시내만 가도 존나게 많아요, 진짜 외국인들. 생각보다 그 동남아 쪽 외국인 노동자들 진짜 많아요. 아무튼 비전공자가 한국보다 수준이 낮다고 알려진, 안 낮아요. 일본 루비 온 레일즈 막 난리 났어. 일본 잘해요. 그러니까 일본 도대체 어디서 보는 거야 이런 정보들을. 난 이거 보면서 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보면서 약간 뭐지? 뭐 그 뜬구름 잡는 이 얘기들은 뭐지? 이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어. 아까 이렇게 매일 오자마자 읽으면서. 비전공자가 한국보다 수준이 낮다고 알려지지 않았어요. 일본이 IT가 약간 그 중구난방해서 그렇지, 왜냐면 얘네가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거의 3배 가까이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실제로 뭐 저는 일본 많이 갔다 왔거든요. 일본 최소한 20번 이상 갔다 왔는데, 그 일본 도시별로 제가 가보면서 느낀 건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넓어요. 나라가 되게 크고, 진짜 우리나라도 확실히 크긴 크구나. 우리 남한만 보잖아. 우리가 북한이랑 통일이 되면 모르겠는데 남한만 봤을 때는 면적이 막 3배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큰 거야 이 나라가.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서 되게 옛날 기술 쓰는 애들도 분명히 있고 진짜 막 후진대도 있어요, 제가 보면. 근데 일본이 진짜 로봇공학 쪽에서 존나 유명하고요. 그리고 일본이 뭐지? 회전초밥집 가면 완전히 원격으로 막 주문 다 되고 막 난리 나는 이런 로봇공학 쪽이랑 콜라보하는 쪽에서 완전 미쳤어요. 그리고 제가 도쿄에서 어디지? 그 신주쿠에서 뭐 로봇 카페? 막 이런 데도 있고요. 뭐 로봇이 다 막 서빙 받고, 그리고 무인 호텔, 로봇 호텔 막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미쳤는데 지금? 누가 그래요? 한국보다 수준이 낮다고? 이해가 안 돼. 어디서 이런 거 듣는 거지? 존나 높아요. 그리고 우리 많이 쓰는 지금 해외에서 각광받고 있는 루비 온 레일즈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웹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도 지금 루비란 언어를 레일즈 서버 위에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레일즈 서버를 사용하는 루비 해가지고 아예 이게 하나의 프레임워크로 딱 나온 건데, 이 루비 같은 경우도 일본에서 만들었고, 실제로 일본 쪽에서 그렇게 못하지 않는데 일본 꽤 잘해요. 그리고 일본은 옛날부터 소프트웨어, 특히나 게임 명가였어요. 게임 존나 잘 만들어요. 물론 좀 이렇게 장르가 다르긴 하지, 한국도 게임에 대한 열정도 강하고 게임 개발자를 잘하지만 그렇게 수준 낮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본이 잘하는 그런 부분, 하이엔드만 모으면 일본이 더 잘할걸요? 그렇게, 물론 한국 개발자들 게임 쪽은 진짜 잘하는 개발자들 많아요. 제가 봤을 땐 옛날부터 문화가 좀 달라서. 우리나라도 온라인 게임 쪽에서 좀 역사가 좀 뿌리가 깊잖아요. 세계에서 최초의 온라인 게임이 나온 어떤 곳이기도 하고, 여러가지 어떤 그런 면에서 프라이드가 있긴 한데, 그래서 중국 애들이 이제 기술을 우리나라 탐내긴 하지만, 근데 일반 게임 역사로만 봤을 때는 일본이 개질이죠. 소프트웨어 아시아 쪽에서는 일본이 제일 빨리 그런 기술 빨리 쓰고 빨리 한 업체 중 하나예요. 슈퍼마리오 이런 거 대박인데 진짜. 일본 옛날부터 게임부터 해가지고 소프트웨어 기업 한 봐도 꽤 커요. 생각보다 우리가 일본 절대 무시할 수준 아닌데. 일본 하이엔드는 돈 잘 벌어요. 걔네들은 개지려요. 근데 문제는 항상 그렇다니까. 어떤 분야든 하이엔드 최상위권에 있고 그런 사람들은 어디 분야든 돈 잘 벌더라고. 수준 안 낮아요. 일본 IT 업계에서 취업해서 경력을 쌓으면서 해외 취업을 노려본다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국에서 저는 쌓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막상 했는데 하기 싫어. 근데 일본에 있고 이제 부모님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 막 정서적으로도 힘들 텐데 그렇게 하면은 조금 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젊은 패기로 도전하는 건 너무 멋있는데, 저는 조금 한국에서 충분히 하고 경력 쌓이면 그 이후에 가면 더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아직 지금 일본어 어느 정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한국에서 좀 준비를 하셔서 그 경력 쌓으시면서 일본어 공부 열심히 하셔서 가시면 언어가 더 좋으니까 훨씬 좋은 조건으로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뭐 일본 취업시장까지 잘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IT 업계나 기술 쓰는 거나 원하는 개발자나 개발자 스택은 제가 온라인으로 다 볼 수가 있거든요. 언젠가 어떤 친구가 나중에 그 시네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일본 취업을 생각한다고 해가지고 한번 제가 검토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봤을 때 그냥 쓰는 기술은 그냥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이트에 따라서 정말 고도화가 잘 된 사이트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은 좀 약간 편차가 심한 거지, 정말 막 이렇게 기술 절대 무시할 수준 아니에요. 앞으로의 시대는 IT와 로봇공학 이런 게 같이 융합이 돼요. 그러니까 디바이스와 IT와 네트워크와 융합이 되고 그런 시대가 오는데, 실제로 인공지능 스피커 같은 경우도 연산이 그 스피커 안에서 되는 게 아니고 네트워크 시너를 네이버 서버나 구글 서버에 보내면 그 안에서 빠른 컴퓨터들이 처리해서 결과를 주는 거거든요. 음성 신호를 보내면 그 음성 신호 분석은 걔네 컴퓨터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만 빨리 주는 거죠. 이런 기술인데 그런 것처럼 어떤 특정 디바이스들이 되게 많이 나올 텐데, 디바이스 쪽 로봇공학 쪽에서 일본이 장난 아니에요. 진짜 로봇공학은 세계적인데 일본이. 근데 그런 기술이랑 IT 업계랑 잘 융합을 시키더라고. 내가 가서 보니까 되게 찌질한 것도 있어요. 확실히 보면 아직 좀 도태화된 것도 분명히 있는데 확실한 거는 좀 최첨단 분야는 확실히 빨리 도입하고 잘하는 경향이 있어요. 무시할 수준 절대 아닙니다. 잘해요. 일본 개발자들이 잘하는 사람 진짜 오지게 잘하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가 싶네요. 저는 한국에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여기까지 답변 드릴게요. 뭐 또 나중에 질문하실 거 있으면 또 질문해 주세요.